국도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저는 이번 주에는 두 분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요새 거의 막말 경연대회를 벌이다시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여당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이렇게 야당을 공격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발언,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이게 국민 우롱하고 괴담 퍼뜨리는 것이다. 여야 간에 최근에 워낙 이제 경론이 좀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야 당대표의 말 본세가 과연 이래서 될 일인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두 분의 발언을 꼽아봤습니다. 네. 더 이상 언급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핫한 말 한마디. 특정은 안 됐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처리수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오염수, 처리수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정부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이냐 하니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대통령실 우리가 고위 관계자 그러면 이제 수석급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익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냐. 그건 방류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처리수 처리됐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동안 어쨌든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오염수란 말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크죠. 예,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처리수라는 용어를 한번 썼던 쓰고 적이 있죠. 한번 썼다. 그렇죠.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입장이 지금 IAEA 보고서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바뀐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표명은 일단 유보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 내용을 보면 찬성인 것이 분명히 읽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언론 이런 데서 자꾸 괴담 얘기했던 거 보면 사실은 사실상 말만 안 했지 찬성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타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일본 측에서는 이미 이 처리수 문제를 얘기할 거다. 그 다음에 수산물 문제도 얘기할 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우리 근해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수산물을 만약에 수입하라고 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 패에 말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서균열 교수, 정범진 교수, 이 원자력 공학 하시는 두 분 교수님의 정반대되는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양쪽 목소리를 다 들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어떡할까요? 지금 야당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단식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실제 이제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용어 통일부터 좀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이건 명백하게 오염수죠. 예를 들어 제가 개울물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타면 이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오염을 처리하는 겁니까? 네. 개울물에다가 제가 물감을 풀었다고 치자고요. 오염시키는 일단은 오염시키는 거죠. 이게. 그럼 아무리 묽게 타든 진하게 탄 상태에서 그냥 버리든 간에. 그래서 이거 오염수는 오염수기 때문에 오염수로 정부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 생각에는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좀 더 이렇게 좀 잠재워질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매를 버는 발언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좀 우리가 이건 뭐 너무나 객관적인 그런 그 팩트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논란 빚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오염수 방류는 뭐 거의 지금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가 사실은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이 뭐 약속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이 이슈를 좀 때가 왔을 때 증폭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 그래도 어제 정부 네. 발표의 한 내용은 그 우리 주변 해양의 주기적인 점검 이런 걸 더 자주 하겠다. 뭐 이런 건 들어있긴 하잖아요. 들어있긴 하는데 그거로 충분하냐는 거죠.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일본 그 앞에 쪽으로도 우리 그 뭐 이제 공해상으로 우리 뭐 이런 그 탐사선이 또는 조사선이 가서 뭐 거기서 미리 이제 예를 들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논의가 지금 이제 사실은 구체적인 대응책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게 뭐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I 보고서도 보면 뭐 법적 책임 안 진다, 뭐 우리가 뭐 방류를 지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핵심이 이제 시료 채취를 어떻게 했느냐 부분인데 IA에서도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일본에서 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도쿄 전력에서 한 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도쿄 전력이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 회사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 직접 뭐 시찰단도 갔습니다만 검증하는 거 불가능하고 저는 핵심은 수산물 수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도 좀 일부를 막고 있지만 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대만도 어느 정도 좀 해제했고 그럼 유래하고 중국이 남는데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WTO 1차에서는 패소했었어요. 그때 이유가 그 수산물 자체가 오염 그 문제가 있다. 기준치보다 높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그 주변이 오염됐다. 근데 사실 WTO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국내 기준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뭐 돼지열병 이런 거 하면은 그 일대를 전부 다 폐사시키거든요. 예.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집단 폐사하죠. 그렇죠.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아준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지역에 문제 생기면 그 지역 전체를 폐사시키는구나. 그러면 이 주변 후쿠시마 주변에 오염됐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우리 수입이 안 돼라는 게 논리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 그럼 환경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만약에 WTO에 만약에 수입을 금지하는 거를 제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거 반대한다. 안 된다. 이거 뭐 문제 있다. 안전성에 문제 있고 식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 없다. 이거 방류도 문제 없다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말할 뭐 WTO 갔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불리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또 제소하게 된다면 그렇죠. WTO의 판단은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는 정부의 그럴 태도가 겁니다. 변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뭐 저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부터 우리 정부의 어떤 교과서적인 자세라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그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 계속 그런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에 IAEA도 이렇게 나오고 G7 정상들도 이렇게 나오니 우리로서는 참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국민의힘이 나서 가지고 이 영국의 교수인가요? 1리터 마시겠다는 사람만 딱 특정해서 불러다가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오해 사기 너무 좋은 행동이다라고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매일 지금 데일리 브리핑을 하는데 그 데일리 브리핑의 내용도 결국은 문제 없다는 쪽으로 자꾸 방점이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발언들이 자세를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뭐 잘 대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적 불안감이 과연 해소되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수산물 뭐 잘 판매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천일염 가격은 막 뛴다고. 그렇죠. 아직 방류하기도 전인데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또 어떻겠습니까? 더 나빠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정부의 이제까지 이와 관련한 해명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완전히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정부가 정부와 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야당이 더 강경한 투쟁, 단식, 장외 투쟁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금 뭐 정부 입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일 브리핑 하면은 막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효율적이다, 해야 된다, 막 이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뭐 그냥 이거 우리 우려가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예. 반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란 분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자력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석탄이라든지 이거의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해야 됩니다 하겠어요? 그 얘기 안 하죠. 어쨌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고 사는 데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인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1번은 환경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바다가 당장 괜찮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것이고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바다는 인류 공통의 재산인데 이거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의 문제거든요. 건강의 문제, 식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식품 안전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더 맞다. 예, 원자력 예. 전문가들은 물론 뭐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쪽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아까 그 서균열 교수는 이런 주장도 펴더라고요. 이미 그 핵 재처리 시설 등등을 가동해 온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그런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왔기 때문에 원죄와 전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이 내년부터는 핵 재처리 시설을 새롭게 가동하기 시작한다. 이제 곧 버릴 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이걸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요. 또 중국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수도 없이 그동안 버려왔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문제 좀 쳐다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요거 그러니까 한 건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핵 잠수함이라든가 네. 핵 항모 운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과거에 있었던 바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상당수 오염수가 유출됐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고 뭐 이제 그 핵실험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했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오염시킨 그런 이제 원죄가 있는 국가들은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입을 닫는 또는 그냥 오히려 찬성하는 미국 정부도 이번 IAEA 보고서 뭐 환영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던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거고 예. 또 우리도 원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원전 운영하고 있고 또 뭐 핵항모라든가 핵 잠수함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는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처럼 뭐 태평양에서 핵실험 엄청 많이 했죠. 특히 그러니까요. 미국은 뭐 비키니 섬 이런 데서 뭐 예, 예. 프랑스도 그렇고요. 뭐 엄청 했고 그 효과로 어쨌든 그 주변 일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이 예전에도 뭐 체르노빌 났을 때는 그냥 이제 시멘트로 그냥 덮었는데 이 바다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은 처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본이 만약에 하고 IAEA 뭐 선진국 인정하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사고 났을 때도 어떡하냐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일본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요.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더구나 중국이 이제 어쨌든 우리 서해안 쪽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도 물론 당연히 지금도 뭐 처리해서 보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 사고 났어요. 네. 우리도 그냥 서해에 버릴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그럼 어쩔 수 없다. 과학이니까 그냥 인정해야 된다 이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문제죠. 그냥. 참 과거에는 정말 무식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 초기에 거기 승조원들 전부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목숨 잃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정도로 허술한데 그냥 대충대충 해치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정치 역학 관계상 참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서 이제 우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갈지 진지하게 좀 우리 다른 대안 찾아보자. 뭐 이런 목소리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당연하죠.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원전이라는 게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은 항상 뭐 깨끗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예.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고준위 저준위 폐기물 거의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이제 누구든지 뭐 다 싫어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문제 예. 제기해야죠. 그렇죠.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오염수가 딱 어찌 보면 그 상황인 거죠. 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르네상스가 부르는 오션 집시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